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배당락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정도 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유안타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배당락일을 맞았기 때문에 전 거래일보다 0.8% 정도 하락한 채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의 연말 배당금과 시가총액을 토대로 이 같은 분석을 함께 내놨습니다. 지금 코스피 상장사 상당수는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연말에 몰아서 나눠주고 있는데요. 결제가 걸리는 시간을 감안했을 때 배당 기준일로부터 이틀 전까지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제까지 좀 갖고 있었을 때 올해 배당을 하게 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올해 배당을 받기 위한 마지막 주식 매수일이 어제였고요. 오늘부터는 배당금을 확보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아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가 떨어지는 배당락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정부가 기업들의 선투자 후배당에 관행을 바꾸도록 유도하면서 기업의 상당수가 배당 기준일을 내년 3월 말로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상장사 120곳의 이 작년 배당액이 10조 1천억 원이고 시총까지 고려했을 때 배당락일인 오늘은 코스피 개장과 동시에 0.8% 정도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들을 함께 내놓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배당락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 배당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내가 가진 배당 이런 종목들의 이 배당일은 언제인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자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산 범용 반도체 사용 규제를 강화할 방침인데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재고 소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상무부는 최근에 내년 1월 미국 자동차, 항공우주, 방산 100개 이상의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중국산 범용 반도체 사용 의존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 조사의 목적은 미국 내 중국 범용 반도체 관세 부과를 통해 덤핑과 침투를 막아 태양광과 철강 산업의 전철을 밟지 않고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는데요. KB증권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번 조사 내용을 반도체법 보조급 지급 결정에도 참고할 계획이라며 미국 방산기업들이 중국산 반도체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결국에 규제의 불확실성을 우려해서 중국 반도체 조달 비중을 천천히 줄여나갈 전망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추가적인 수출 규제가 현실화됐을 때 향후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쪽에서의 범용 반도체 재고 소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 하락장 속에서도 긍정적인 흐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대외적인 긍정 소식들까지 우호적인 환경 속에 있으니까요. 주가 흐름 꾸준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부동산이나 음악의 저작권을 쪼개서 투자하는 조각 투자에 대해서 증권시장의 시범 개설 준비가 내년 4월쯤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조각 투자 방식의 신종증권 시장 개설 준비 완료 시점을 내년 4월 하순쯤으로 보고 준비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거래소가 통상적으로 시스템을 개편하는 주기가 4월 하순입니다. 이 시점에 맞춰서 제도와 규정 그리고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는데요. 이 거래소의 신종증권 시장 개설 준비에 맞춰서 한국예탁결제원 역시나 전자등록 시스템 구축에 나설 예정입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수용 방안을 마련하는 단계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비정형 증권, 전자증권 시스템 구축을 개시할 예정이라며 신종증권이 개설된 이후에도 문제없이 운영되도록 충분한 테스트 기간을 두고 이 시범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시간외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갤럭시아 SM의 경우에는 시간외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도 갤럭시아 머니트리, K옥션, 서울옥션 일제히 상승 흐름을 기록했었는데요. 관련 정교장에서 이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을지 STO 관련 종목들의 흐름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소식 살펴봅니다. 지금 외교부가 폴란드 전임 정부에서 맺은 국내 방산업계 수출 계약이 정권 교체 이후에도 유지되도록 외교 채널을 통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지금 한국과 폴란드 간 방산 수출에 좀 큰 영향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정권이 좀 바뀌게 되면서 관련해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외무부 대변인이 전날 전임 정부가 한국과 맺은 다양한
이 국방협력과 방산계약을 새 정부에서도 계속 유지할 것이냐라는 이런 미국의 소리 방송서면 질의에 폴란드 군이 현대화 프로그램이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새 정부는 현재 안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일부 계약의 범위를 재검토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약간의 우려감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K방산 종목들도 여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K방산 수출 계약 관련 질문에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기존 국가 간 협의나 합의 사항이 계속 이행될 수 있도록 폴란드 정부와 공관 등 외교 채널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렇게 정권이 교체되면서 잔여 계약의 불확실성이 생긴 이 폴란드 시장에서 계속해서 잘 유지를 할지가 관건인데요. 관련해서 방산 종목들 일단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기업들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LIG 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풍산 같은 종목들, 특히나 또 폴란드 쪽과 이런 수출 계약을 맺은 종목들 위주로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하림그룹이 추진한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도시첨단 물류단지 개발 사업이 서울시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어제 양재동 225 일대 한국화물터미널 도시첨단 물류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통합심의부를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하림그룹은 지난 2016년에 양재동의 화물 부지를 4,525억 원에 매입을 하고 물류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총 사업비는 6조 8천억 원 규모인데요. 이 신청한 양재 도시첨단 물류단지의 용적률은 800%로 결정됐고요. 물류시설 30%, 상류시설 20%, 지원시설이 50% 정도입니다. 네, 이렇게 도시첨단 물류단지가 이제 큰 폭으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조건부 내용에 따르면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외부교통 대선 대책에 대한 사업자 분담비를 상향하고 지상부 주차장 접근성 향상 대책 등이 함께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하림그룹의 주가 굉장히 호재성 뉴스에 좀 들썩이는 모습인데요. HM의 민수와 더불어서 관련된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이번에는 도시 관련된 첨단 물류단지를 조성한다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지게 되면서 어제장에서도 주가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흐름들이 좀 개선될 수 있을지 오늘 하림과 하림지주의 주가까지도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도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요. 200조 원이 넘는 부채를 갖고 있어서 심각한 재무위기에 빠진 한국전력이 자회사들로부터 3조 원대 중간 배당을 받는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의 발전 자회사 중 하나인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모회사인 한전이 요청한 2,990억 원 규모의 중간 배당 안건을 표결에 붙여서 통과시켰는데요. 한국수력원자력도 이사회를 열고 한전이 요구한 중간 배당의 시행 안건을 표결에 붙이는 등 오늘 29일까지 6개 발전 자회사들이 중간 배당을 결정할 이사회를 개최했거나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전이 이들 7개 자회사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중간 배당의 금액은 총 3조 2천억 원이라고 하고요. 한수원에 가장 많은 1조 5,600억 원이 그리고 나머지 자회사들에게 1조 4,800억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한전 KD에는 1,600억 원의 중간 배당 요청이 갔는데요. 일단 당초에는 최대 4조 원 정도의 중간 배당을 받는 방침들을 설정을 했었는데 자회사들이 대규모 중간 배당에 좀 난색을 보였기 때문에 내부에 진통이 좀 있었고요. 결국에는 3조 원 규모 정도로 현재 결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중간 배당에 자회사들은 조금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라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한국전력 주가와 연결을 시켜보시면서 관련된 투자 전략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